그리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그야말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발표에 맞춘 건데요. 이 서 씨의 변호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연쇄살인마 심정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분노, 자괴, 참담 뭐 이런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상호 기자는 20년을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3일 정도나 취재한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영화팔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분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서혜순 씨가 또 서혜순 씨 변호인 측이 정말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는 서혜순 씨가 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덮어 씌웠는데 그 덮어 씌운 죄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뭐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연쇄살인범을 폐륜 연쇄살인범을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을 무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변호사는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지금 법적으로도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혜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할머니가 알아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 언니라고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최순실 씨와 서혜순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민사소송을 이상호 기자한테 3억, 그다음에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에게 2억, 그다음에 언론사에 1억 해서 6억이고요. 이건 이제 민사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도 걸었고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영화는 극장에서 내려졌는데 집에서 볼 수 있는 이것까지 지금 못 보게 해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기타의 그 매체를 통해서 배급하거나 반포하거나 이런 것들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손해배상액이 좀 크죠. 수억 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런 그 악의적인 부분은 수억 원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청구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댓글을 단 뭐 네티즌이라든가 기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굉장히 강경 대응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는 이제 서혜순 씨 둘러싼 의혹 때문에 이상호 기자 소환하고 서혜순 씨 조사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거꾸로 이제 명예훼손죄를 밝히기 위해서 다시 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를 물어줄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상호 기자하고 김광복 씨가 고소인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1차적으로 의견이 나온 거고 최종적인 건 검찰로 가니까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서혜순 씨 측에서 고소인이 돼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서혜순 씨가 먼저 가서 이러이러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가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서혜순 씨는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계속 남혐, 여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을 받고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서혜순 씨에 대해서 대중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혜순 씨가 여성을 내세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그 전에 2012년 그 왜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여직원 잡혔을 때 당시 여권이 뭐 여성을 감금시켰다, 여성을 내세우고 지난 겨울에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성임을 내세우고 이렇게 여성 프레임을 내세운 사건들에서 대중이 받은 인상이 여성을 내세우는 건 뭔가 숨길 게 있을 때 궁여지책으로 여성을 내세우나 이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서혜순 씨가 여성인 걸 자꾸 여성 프레임을 내세우는 게 별로 서혜순 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다른 프레임이 뭐가 있냐면 서혜순 씨가 불쌍한 며느리 프레임이 있거든요. 나는 불쌍한 며느리인데 시댁이 우리를 뭐 구박하고 챙겨주지도 않다가 돈만 밝힌다. 이게 기존에 김광복 씨가 이야기했던 거라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대중이 김광복 씨 말은 유족이니까 무조건 믿어주고 최순실 씨 말은 무조건 안 믿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은 김광복 씨 말도 이제는 뭔가 물음표를 가지고 두 분 말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냉철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딸을 소홀히 한다 이런 의혹도 있었지만 특히 돈을 밝힌다 이런 김광복 씨의 주장에 대해서 서혜순 씨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작권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데 저작권 98년도에 500만 원 1년에 나왔고 그 이후로 뭐 7, 8년간은 거의 5, 600, 7, 800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한 달도 아니고요. 저게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이 부른 노래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다르다면서요. 예. 유명한 노래 중에는 본인이 부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작사, 작곡한 것도 있지만 부른 것만 있어서 예. 실제로는 저작권료 수입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작권료라고 하면 작곡, 작사, 그리고 본인이 부른 것은 저작 인접권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관련 단체 자료를 보면 저작권 수입이 98년부터 2017년까지 한 9억 8천만 원 정도 예. 되는 걸로 나오고 1년에 1억이 채 안 되는 거죠. 예. 저작 인접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년간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10년간 확인된 것만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 처음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그때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김광석 씨 저작권 수입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0억이다, 예, 100억이다. 예. 뭐 나훈아 씨 얘기도 늘고 막 그랬었죠? 예. 거기에 대해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에 비해서는 액수가 훨씬 적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적으로 예. 의견이 나온 예. 거고 최종적인 건 검찰로 가니까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서해순 씨 측에서 고소인이 돼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서해순 씨가 먼저 가서 예. 이러이러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진술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가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서해순 씨는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계속 남혐, 여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을 받고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서해순 씨에 대해서 대중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갔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해순 씨가 여성을 내세운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그 전에 2012년 그 왜 댓글 사건 때 네. 국정원 여직원 잡혔을 때 당시 여권이 뭐 여성을 감금시켰다. 해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기타의 그 매체를 통해서 배급하거나 반포하거나 이런 것들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손해배상액이 좀 크죠. 예. 수억 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런 그 악의적인 부분은 수억 원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 취지로 지금 청구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댓글을 단 뭐 네티즌이라든가 기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굉장히 강경 대응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는 이제 서해순 씨 둘러싼 의혹 때문에 이상호 기자 소환하고 서해순 씨 조사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거꾸로 이제 명예훼손죄를 밝히기 위해서 다시 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를 물어줄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근데 건가요? 이상호 기자하고 네. 김광복 씨가 고소인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여성을 내세우고 지난 겨울에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성임을 내세우고 이렇게 여성 프레임을 내세운 사건들에서 대중이 받은 인상이 아 여성을 내세우는 건 뭔가 숨길 게 있을 때 부묘지책으로 여성을 내세우나 이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서해순 씨가 여성인 걸 자꾸 여성 프레임을 내세우는 게 별로 서해순 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고 근데 또 다른 프레임이 뭐가 있냐면 서해순 씨가 불쌍한 며느리 프레임이 있거든요. 나는 불쌍한 며느리인데 시댁이 우리를 뭐 구박하고 챙겨주지도 않다가 돈만 밝힌다. 이게 기존에 김광복 씨가 이야기했던 거라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 부분이 있어서 예. 그동안은 대중이 김광복 씨 말은 유족이니까 무조건 믿어주고 아, 최순실 씨 유족이니까. 말은 아. 무조건 안 믿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일단은 김광복 씨 말도 이제는 뭔가 물음표를 가지고 두 분 말 중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냉철하게 자식을 살해하고 연쇄살인범을 폐륜 연쇄살인범을 만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을 무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변호사는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분노를 넘어서서 지금 법적으로도 강경 대응할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해순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할머니가 알아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 언니라고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최순실 씨와 서해순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민사소송을 이상호 기자한테 3억, 그다음에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에게 2억
그다음에 언론사에 1억 해서 6억이고요. 이건 이제 민사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도 걸었고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영화는 극장에서 내려졌는데 집에서 볼 수 있는 이것까지 지금 못 보고. 또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혜순 씨가 그야말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발표에 맞춘 건데요. 이 서 씨의 변호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연쇄살인마 심정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분노, 자괴, 참담 뭐 이런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상호 기자는 20년을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3일 정도나 취재한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영화팔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분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서혜순 씨가 또 서혜순 씨 변호인 측이 정말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는 서혜순 씨가 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덮어 씌웠는데 그 덮어 씌운 죄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뭐 남편을 살해하고